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의 큰딸이죠. 7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됐습니다. 롯데그룹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현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결국 영장이 발부됐어요. 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먼저 영장이 발부된 직후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매우 착잡한 표정으로 구속 집행을 위해 검찰 청사를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했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한 말씀만.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량에 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신 이사장 올해 74인데요.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롯데 면세점과 롯데 백화점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인데요. 법조 비리로 비화했던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 전 대표가 도박 수사를 무마하려고 법조계에 로비를 시도한 것 외에 네이처 리퍼블릭을 입점시키려고 롯데 면세점에도 로비를 했다는 혐의가 있었잖아요. 네. 이 건을 포함해서 신 이사장이 다른 업체들에게도 입점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입점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장남인 장모 씨가 대주주로 있는 한 유통업체와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 이사장은 이 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 딸의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모두 70억 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참 착잡해 보이는 표정인데요. 그런데 신 이사장이 구속되기 전에 통곡을 하기도 했어요. 네, 오늘 구속이 됐고 영장 실질 심사가 어제 열렸는데요.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거의 통곡 수준의 눈물을 보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 이사장이 눈물을 보인 데에는 아무래도 구속되는 그 자체에 대한 억울함, 또 두려움이 컸던 것 같고요. 또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또 자신을 총애했었던 아버지의 치매약 복용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한 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1차 관문을 넘은 것 같아요. 이제 롯데그룹 수사 속도가 붙겠군요. 네, 일단 롯데그룹에서는 이번 그 신 이사장의 구속이 개인 차원의 비리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이사장을 통해서도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의 유통강자 롯데그룹을 만든 사람이 신 이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 호텔 롯데 쇼핑 등을 거치면서 롯데그룹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당연히 회사 내부 정보를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동생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일선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지금도 롯데 계열사 8곳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주력할 방침인데요. 신 이사장이 롯데쇼핑 등 여러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의 횡령, 배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롯데그룹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 자회사와 거래처 등 3곳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 재무 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 3인방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가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불법으로 영업해온 사람들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몇 차례 적발이 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단속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야외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근사하게 차려입고 연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곳이라는데 이렇게 한적한 곳이 있나 싶었더니 개발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연회장입니다. 네네. 네.
허가 없이 건물을 짓고 정원을 만들어서 손님을 받은 건데요. 이미 2차례 행정처분, 3차례 고발을 받았지만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상 복귀하고 영업을 관두느니 이행 강제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는 게 더 이익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개발제한구역 위법 행위를 단속해 2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시 외곽에 있어서 관할 자치구의 관리 감독이 취약한 점을 노렸는데요. 이번에 입건된 17명은 현행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동료 대신에 사격 시험 대신 치러준 경찰이 적발됐네요. 네, 그것도 이 경찰을 감사하는 청문감사관실에 있는 경찰관들이 대리 사격을 한 건데요. 네. 인사고과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 노원경찰서는 청문감사관실 소속 49살 신모경위와 54살 남모경위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일 신경위는 사격 훈련 점수가 낮게 나오자 동료인 남경위에게 부탁을 했고 다음 날 남경위가 대신 사격 훈련에 응했다는 겁니다. 현재 경찰은 1년에 2차례 60발씩 사격을 해서 그 성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신경위는 인사고과를 잘 받으려고 대리사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지구대와 파출소로 인사 조치가 됐고 징계 수위는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